연차가 높은 분들은 이미 이제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수업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일 다음번 수업이 좀 더 재밌게 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거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구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뭐예요? 누가 사요? 왜 사요? 누가 써요? 왜 써요? 지금 왜 지금 해야 돼요? 생산 판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뛰어나세요? 이 답변만 잘 채워 놓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엘리베이터 피칭의 하나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피칭의 정석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한 NABC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잘 보세요. 니즈예요. 니즈는 프로블럼이랑 비슷해요. 어떤 니즈를, 어떤 불편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프로치는 기술과 기능이에요. 어떤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서 소비자에게 또는 이용자에게,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NAB까지 해결돼요. 그 다음에 C. 제가 아까 경쟁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C가 왜 중요하냐면요. C를 보고 이분의 그릇을 판단해요. 대표님. 경쟁사가 어디죠? 네. 저희 경쟁사요? 네. 저희는 해외 IGDB.com이라는 게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게임모비라는 게임모비. 자, 저분은 게임 특화 데이터 분석 회사들을 경쟁사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분의 시장 총액은, 캐파 총액은 저 게임 특화 데이터 쪽만 섹터로 잡아요. 그러면 커봐야 1조 달러? 뭐 천억 달러? 뭐 그 정도 딱 잡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희는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검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아마존이 돼버려요. 경쟁사를 뭘 얘기하시느냐에 따라 무슨 사업을 하실지를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제과점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막 얘기 잘하세요. 이거 누가 사요? 이게 뭐예요? 빵인데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고 천연재료를 씁니다. 누가 사요? 뭐 엄마 호텔 많을 거예요. 왜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된 시제품이 이제 나와서 이걸 지금 구현했습니다. 생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빵만 30년 했습니다. 판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빵 판매도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넘어가요. 경쟁사가 누구예요? 또는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이분이 빵 장인을 얘기하시면요. 이분은 그냥 빵 하실 분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파리바게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분의 업종은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여기다 이분이 코스트코처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분은 훨씬 더 큰 게 되죠. 경쟁사를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경쟁사를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경쟁사를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스탠포드에서 NABC를 얘기해요. 이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NABC. 이해되시죠? NABC. 외워두세요. NABC.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who가 빠져있어요. 누구를 위한. 아까 누구를 위한이 이용자와 고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용자와 고객은 달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더 편한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고객도 판단하고 다 합니다. 또는 고객을 얘기하면 이용자를 알아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논리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빠져있냐면 시장 규모가 빠져있어요. 시장이 빠져있어요. NABC에는. 이 시장을 C하고 비슷한 건데요. 시장 규모나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거나 또는 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걸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부분을 쓰실 때 다들 어떻게 쓰시냐면요. 너무 크게 쓰세요.
펫 대표님이 두 분이셨죠? 대표님 타워케이스 쓰신 거 있으시죠 지금? 예, 있으시죠? 거기 처음에 보면 글로벌 펫 시장 나와 있으시죠? 두 분 다 그거 쓰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글로벌 펫 시장 쓰셨어요? 데이터에? 글로벌 펫 시장 추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국내 펫 시장 추이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는 데이터라서. 그거보다는 좀 더 상세한 데이터 있잖아요. 대표님이 정말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자, 제가 기존 강사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들으셨던 강의 내용을 조금 이제 엎을 건데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18년이잖아요. 2018년이잖아요. 공신력 있는 데이터, 기관의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요. 15년과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18년에 19, 20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15년 데이터 갖다가 뭐 하시려고? 그럼 결국 내가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보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는데요.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페르니의 추정이라는 걸 가지고 커버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2018년 3월인데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뭘 어쩌라고요. 3년이면요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리뉴얼 하세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별로 관심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NABC를 쓰시는데 후가 빠져 있고요. 후는 개념 잡으시면 되고 마켓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피칭 하실 때는 마켓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까 NABC만 정확하게 빨리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기술 기반 대표님, 대표님 기술 쪽 아니셨어요? 기술 하시는 분들. 자, 이번뿐 아니라 R&D까지 포함해서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요. 섞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이게 원래 상품 기획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피칭하실 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리해서 쓰세요. 순서대로 분리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렸다. 기술이 없으면요 그냥 프로덕트와 마켓만 쓰시면 돼요. 어떤 제품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겠다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팔겠다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섞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사님들 왜 제가 워낙 이제 이 R&D 강의부터 막 다니거든요. 제가 문과인데요 기술도 잘 몰라요. 근데 R&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술 모르는데 하려면 이분들이 어떻게든 쉽게 얘기할 수 있거나 정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시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가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파시나요? 저희는 자체 개발한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추천해주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체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네. 자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추천 서비스로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건데 기술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고리즘 개발의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설런트한 아니면 엑설런트한 방식 그게 테크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딱 놓고 보면 자체 개발 알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서비스로 비타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추천해 줍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테크 쪽이 비었어요. 그러면 기술성을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그냥 많은 추천 알고리즘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면 마이너스잖아요. 손해죠. 기술하시는 분들 이 TPM 모델 잘 쓰세요. NABC를 쓰셔도 좋은데요. 기술 기반 분들은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대표님 기술 쪽이시죠? 못 들으셨죠? 네. 예. NABC는 들으셨죠 아까? 네. NABC는 일반적으로 서비스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내가 서비스가 아니고 기술 쪽으로 잡았다 라고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상품 기획이나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쓰는 툴인데 피칭할 때도 되게 유용해요. 대표님 예. 아니 지금 오셔라.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엘리베이터 피칭 막 얘기했는데요. 대표님 기술이시잖아요. 예. 이 기술 쪽은 R&D도 마찬가지고 피칭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방식으로 피칭하시면 정말 빨라요. 테크, 기술, 프로덕트, 마켓. 이게 이제 밖에서는 아이템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다 분리하세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끝이에요. 아까 NABC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이게 뭐고 누가 사고 왜 사고를 얘기했는데요. 기술 쪽은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겠다가 끝이에요. 기술 가지신 분들 요거 가지고 이제 하던 거 마저 하고 다 준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제가 그리고 저기 너무 일이 바쁘시거나 이러면 전화 받으시고요. 갔다 오셔서 제가 다시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제 진도보다는 대표님들이 뭔가 아시고 잘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대표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드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실까요? DB 애그리게이션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게이머들에게 추천 기술 같이 게임 추천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는요. DB 전환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인데요. 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엑설런트한 기술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왜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쪽 업계에서 범용적인 거잖아요. 표현이. 네. 그러면 기술이 그냥 이게 무슨 기술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엑설런트한 기술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30년간 모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은요 쭉 이어지지 않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방에 훅 들려오는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대표님, 예. 대표님 다시 기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까 기술이라고 굳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PM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희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친구형 챗봇입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챗봇들은 비서형 챗봇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내 얘기만 하시면 돼요. TPM,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피칭 있잖아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겠다. 저희는 친구형 챗봇 기술을 가지고 가상의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영어야 초중급자들에게 서비스 제공합니다. 기술은 뭔가요? 친구형 챗봇입니다. 친구형 챗봇은 프로덕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술. 친구형 챗봇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죠? 기존에 있던 기존 얘기하자면 그냥 기술만 얘기해 주세요. 친구형 챗봇은 먼저 질문을 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뭔가요? 기술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릴레이션 챗봇이라고. 릴레이션 챗봇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인터랙션을 분석한다든지 당연히 NLP나 네.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네, 자, 사용자의 컨디션을 어떤 방식으로 크롤링 하실 거예요? 사용자의 감정, 그 텍스트 내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감정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를 분석하시겠다는 예, 얘기죠. 근데 텍스트 분석 기반이잖아요. 텍스트 분석과 또 다른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화면 뭐 카메라나 얼굴 표정이나 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텍스트 분석. 그냥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을 가지고 뭐 알고리즘화해 여자친구형 챗봇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대표님 되게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 같아요. 그냥 그러면 서비스 같아요. 기술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기반 서비스 같아요. 근데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텍스트를 분석하시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기술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그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몇 개를 분석해서 몇 년 동안 몇 개를 분석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 경제 모의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님 기술 쪽이시죠? 일부 기술. 그럼 패스하시래 해보셔요. 저거 TPM으로. JNM으로 자전거에 장착되는 그 체결 구조가 은폐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기술이 있고요. 체인 은폐 기술, 체결 구조가 은폐되는. 체결 은폐 기술. 예. 그리고 자전거를 임의의 장소로 그 사람과 차량을 쓰지 않고 옮겨가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매니지먼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 별도의 두 개인 거잖아요.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 거면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뭐 사업에서 쓰는 거 너무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들어가는 컨텐츠를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세요. 예전에 저한테 요트 플랫폼을 하시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첫 해는 요트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첫 해는 요트 교육을 하고, 둘째는 요트 부품을 만들고, 셋째는 요트 렌트 오토를 하고, 넷째는 요트 중에 좀 작은 크루즈급은 아니고요, 좀 큰 거 리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거를 3년 안에 한꺼번에 하시겠대요. 그럼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적어도 500억 들어가더라고요. 이분한테는 단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교육만 해라. 그리고 정책 자금을 받고 R&D까지 받고 거기를 다 하셨어요. 둘째는 이제 뭐 부품제도 이거 안 되니까 커머스만 해라. 요트 렌트 쪽 커머스. 이거를 이 연차별로도 나누시고요, 사업부별로도 나누세요. 대표님이 하시려는 거를 아까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거예요, 따로따로 하실 거예요? 같이 하고. 동시에 하실 거면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동시에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부는 나누세요. 제가 하려는 사업부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뭔가요? 그거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분만 꼬이세요. 왜냐면 업종 업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려면 큰 업태가 돼야 되는데 저희 얘기하다 보면 그럼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면 따로따로 얘기해요. 대표님, 사실 저는 대표님 거 아직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예. TPM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기술은 동공 있죠. 중간에 동공 미세한 음식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동공을 통한 동공 촬영을 통한 심박 변이도를 하드웨어 배열을 입니다. 의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동공의 기술을 추출할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그 알고리즘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맥북에다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가면 개선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대상이 되는 일반인이나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원에 판매하실 건가요? 일반인한테? 데이터는 병원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할 예정이고 데이터 프로바이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아까 말씀드리고요. 동공 추출 기술, 동공을 통한 심박변이 추출 기술. 자, 판매를 데이터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데이터 판매를 하실 거니까 그렇죠. 동공 촬영 또는 동공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추출과 알고리즘을 통해 심박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걸 병의원에 제공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프로덕트 애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되게 정리가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서비스에서 일반인한테 무료도 뿌려야 되고 병원에는 팔아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설명하시다 보니까 꼬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마켓에서 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설명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 건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그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PM 모델로 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두 개면 두 개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고객과 이용자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쨌든 이거 되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럼 이용자예요. 이용자에게 배포된 동공 측정 뭐 어쩐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걸 병의원의 데이터화해서 판다 이거잖아요. 별로 안 어렵게 설명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뭐라 그러죠? 좋아 보이는 서비스예요. 좋아 보이는 멋져 보이는 기술이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시고 빠르게 전달하시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이슈예요. 또 기술 쪽. 네, 보시죠. T. 저희는 통계적 데이터 분석이랑 시계열 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중소형 업체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소형 업체라고 하면 누구죠?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B2C 서비스.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B2C 서비스의 업체들은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뭐 아니면 뭐 미용용품,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B2B랑 B2C로 나눴을 때 B2C 비즈니스랑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엘리베이터 피칭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릴 거냐면 잠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매니저님, 제가 쉬는 시간 5분밖에 안 드려서 5분 일찍 끝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 강의를 어쨌든 오버를 하면 나쁜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 테크 쪽이요. 엑설런트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회계 분석을 하고 이거는 다들 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뭐 몇 년간 축적된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포함한 아니면 국내에 권위 있는 또는 글로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든 엔진을 활용한 이게 없으니까요. 차별성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하나 주시고요. 프로덕은 알겠어요. 통계 분석이나 뭐 디지털 마케팅 분석 툴인 건 알겠는데 마켓 쪽에서 가능하면요. 제가 질문이 딱 그거예요. B2C 마케팅하는 업체들은 다 대표님 거 써야 되나요? 그중에서 광고 비용, 그러니까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이 높은 업종. 그럼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매출 대비 광고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성형 의원이나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거. 그 업체들의 특징은 뭐죠? 객단가가 높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에 사용되는 그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들어가요. 자,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리고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거 작년에 이 프로그램 들어왔던 업체예요. 멘트 하나도 안 할게요. 이게 어떤 업체인지 보세요. 이 업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본인 아이템 설명하시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동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다른 일 하면서 그냥 봤어요. 앞에 6장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건 작년 포맷이에요. 작년에 제가 드린 포맷이에요. 앞에 6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멘트 하나도 안 할게 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넘길게요. 넘깁니다. 자,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 업체가 뭐 하나 없을까요? 뭐 하나 없을까요? 품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별거 없잖아요. 익히게 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이 핵심 기술을 겁나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 꼬였어요. 이 핵심 기술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자꾸 꼬여요. 꼬이는 이슈들이 보통 기술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고객과 이용자를 구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시거나, 패턴들이 있어요. 대표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시려고 했고, 대표님께서는 이용자와 고객을 구분을 안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하실 때 무조건 돈 내는 사람 위주로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대표님 같은 경우 교육의 기술의 특색이 없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분은 교육을 너무 빡세게 기술을 너무 빡세게 설명하셨어요. 여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들을 다 줄줄이 얘기하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트 사업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대표님도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근데 앞에 훅이 없었어요. 기술의 차별성이 없었어요. TPM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엘리베이터 피칭이 돼요. 기술 쪽은. 서비스 쪽은 좀 필요 없으시긴 한데요. 나중에 혹시나 R&D 쓰고 싶으시면요, 서비스 쪽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잘 안 돼요. R&D 써보신 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왜 안 되는지 아실 텐데, 소프트웨어도 하고 싶으시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쓰시고요.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 근거 자료, 기본적으로 몇 년간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누가 개발한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했다든지 그분이 인벌브가 됐다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먹히는 그 단어들. 근데 먹힌다는 건요, 대부분 그 케이스들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크게에서. 그거를 얘기했대요. 대표님, 권위자가 오셨나요? 엔진이 뛰어난 거예요? 데이터가 축적된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영업만 뛰어나요? 권위자가 오랫동안 개발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먹힌단 말이에요. 데이터 누적돼 있어요? 네. 맥힌단 말이에요. 몇 년 누적해? 아니면 데이터가 몇 개 누적해? 5만 개. 5만 개요? 게임 타이틀만. 타이틀만 5만 개? 그럼 저기 필드값 몇 개? 어떤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하니까 이게 테이블 새로 예, 다 해갖고 3, 40개. 3, 40개? 많다는 느낌이 없는데 완전 많은데요? 예, 그래요. 그걸 어필을 잘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모르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일반적인 걸 아는데 저쪽에 5만 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5만 개의 시트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저한테 어떻게든 어필하셔야 돼요. 대표님 그동안 누적, 뭐 아까 말씀드린 권위자가 하셨어요? 아니면 누적 데이터예요? 아니면 엄청난 뭐 누가 다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필을 해도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되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처럼 들려요. 특히 AI,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이슈를 뽑아주시면 적어도요 관심을 끄지 않아요. 제가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그 관심을 5분 동안 유지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쭤보고 네. 싶은데 뭐 개발이나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특이점을 찾으려면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거에서 약간 듣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TPM으로 가셨다가 하드웨어 쪽은 좀 방법이 쉬워요. 모양 설명하시고요.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를 섞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그 스타워즈의 이 칼 있잖아요. 레이저 소드인가? 그걸 제가 이제 장착을 했어요. 그럼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스타워즈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데 스타워즈를 모르는 옛날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여기서 빛이 나가는데 이렇게 자르면 잘려져.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스타워즈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개발한 거는 스타워즈의 그 레이저건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휘두르면 돼요. 모양을 얘기하시고 이걸 누르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휘두르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그것의 생김과 동작과 비슷한 사례를 얘기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좀 힘들어요. 근데요, 되게 익숙한 거를 비교를 하세요. 슈퍼우먼은 예를 들어, 슈퍼우먼은
여자 슈퍼맨이야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들어주세요. 근데 기술 쪽은 기술 용어를 좀 쓰셔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근데 기술 용어를 너무 빡세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권위적인 분들이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인정받은 엔진을 기반으로 했거나 그거를 뭐 옵티마이징해서 퍼포먼스를 뭐 엄청나게 늘렸다거나 아니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받았다거나 요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쉽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줄은 한 줄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밑에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보장받았고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단에는 최대한 짧고 굵고 쉽게 쓰세요. 그 밑에 부연 설명에서 좀 강하게 쓰세요. 서비스 쪽은요 사실은 기술 쪽에 비하면 되게 진행하기 쉬운데 그래서 투자받거나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 얘기하고 나 세일즈 잘한다 얘기를 하죠. 기술 쪽은요 기술만 잘 갖고 계시면 저거 프로덕트 괜찮은데 그럼 내가 팔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비스 쪽은 잘 파시는 게 포커스예요. 기술 쪽은 잘 개발하시는 게 포커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점심시간인 것 같아서요. 저도 여기서 김밥 먹을 거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이거 진행 이외에도